두 번째는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쓰신 칼럼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NC 다이노스의 구창모 선수. 구창모. 네, 그 어떤 분들은 구창모 하면 가수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구창모라는 이름을 듣고 송골매가 생각나면 옛날 사람이고, 네. 야구 선수가 생각나면 야구 팬, 요즘 야구 팬, 옛날 가요 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네, 그 칼럼에도 여러 가지 그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 결정 요인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었지만 어떻게 결정되는 부분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연봉 얘기를 좀 하자면, 네.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이 KBO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게 근데 얘네들 연봉을 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를 줘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의 그 기준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네. 합리적이어야 되고, 네. 반박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막 그 몇몇이 회의를 했어요. 네. 사무총장이라는 사람들 회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81년까지도 실업야구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실업야구 제일은행, 한국화장품, 뭐 경리단, 그 경리단 그 경리단, 그 경리단. 경리단 네. 뭐 해서 롯데 자이언트, 그때 치가 아니고. 네. 롯데 자이언츠는 프로야구단이 생기면서 이름을 살짝 바꾼 거고. 네. 그때 롯데 자이언트라고 했죠. 네. 시작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실업야구 팀들이 많았는데 네. 그 중에 가장 고액 그때는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 하여튼 연봉 고액 연봉을 받는 실업야구 선수가 누구예요? 김봉현 선수. 네. 해태 타이거즈의 그 홈런 타자. 네. 그 잘 모르시죠? 정말 모르겠는데 네, 그 아마 그 프로야구 1세대로 그렇죠. 저는 아주 한참 어렸을 때 네. 즐겨서 네. 보신 그 타이거즈 팬들은 다 알죠. 김봉현 그런 네. 다 아는데 그분이 그때 480만 원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에 그 당시 네, 그 당시에 네. 연봉이 480만 원이고, 야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타 치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한 평균 500만 원은 가져갈 수 있게 하자. 연봉. 왜냐하면 그 실업야구는 야구를 하잖아요. 야구를 네. 하다가 근육이 하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은퇴를 해야 되는 계속 있어요. 그 회사에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 네. 체계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네. 프로야구 선수 연봉은 매년 한 해만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만약 실업팀은 올해도 뭐 내년에도 뭐 후년에도 계속 급여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 개념을 한 번에 담자.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그렇죠. 네. 그래 그게 프로 선수다. 이러고서는 평균 한 500만 원으로 정하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정해서 총 S부터 F까지 7단계, S, A, B, C, D, E, F 그래서 7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S급은 계약금 2천만 원에 연봉 2,400만 원. 그 당시 기준으로. 그죠. 그때 82년. 근데 그때 잠원동 아파트 25평짜리 잠원동 한신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그러니까 그 2천만 원, 이거 2천만 원, 2,400만 원이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잠원동 한신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계약금이었대.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년도에 그 S를 그 대우를 받은 사람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봉현. 그리고 그 오비베어스의 불사조 박철수 선수. 그리고 MBC의 감독 겸 선수인 백인천. 이렇게 이제 3명만 S를 하고 그다음 번에 잘하는 사람은 A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중간 등급이 이제 C에서 D 이제 사이인데 요 선수들이 계약금 500에 연봉 600 정도. 이렇게 된. 근데 작지 않은 돈이었죠. 그때 당시에 뭐 물가나 월급 수준으로 보면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쨌든 요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임금 이건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의 임금 초창기 임금에 대한 소개였고 보통 이제 임금을 결정할 때는 고정경제학과 이제 현대경제학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임금에 대한 시각을 책에도 담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임금이 보통 사람들보다 이 선수들을 좀 더 많이 보통 직장인들보다 많이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근데 고정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노동 생산성이 그 사람의 임금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한 해 쌀 한 포대를 생산하는 노동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 얼마큼 워크포스가 있는지. 그렇죠. 그게 이제 10,000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너는 그 뭐 한 포대니까 10,000원어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부지런하고 힘들어서 그 두 포대야. 그럼 너 두 포대가 20,000원. 이렇게 세 포대 30,000원. 이렇게 하면 45도선은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아주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이걸 선형으로 이렇게 가는데, 근데 같은 야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80개, 그러니까 팬을 80명을 모을 수 있어. 한 명. 어떤 사람은 막 뭐 500명 모을 수 있어. 정말 슈퍼스타여서. 그렇죠. 그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WBC 끝났을 때 전 그 오타니. 오타니 진짜. 그럼 오타니 같은 이제 선수들을 보러 수많은 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선수 효과가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결정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경제적 지대거든요. 슈퍼스타 현상. 슈퍼스타 현상이 이제 경제적 지대인데, 금액이 표기되는 모든 그 거에는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는 전용 수입, 하나는 경제적 지대. 그래서 만약 이 물이 다른 물이랑 가격 차이가 나요. 똑같은 물이죠. 똑같은 양인데. 그럼 이 차이는 전용 수입은 같은데 경제적 지대에서 차이가 나요. 경제적 지대에서 뭐 에비앙, 뭐 이 물 말고 뭐 에비앙이다 그러면 에비앙은 비싸게 경제적 지대. 물이라는 그 본질적 가치는 같지만 그렇죠. 지대가 다른 거. 그러니까 희소성을 가진 존재들이 그 희소성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게 경제적 지대. 그리고 경제적 지대가 커질수록 슈퍼스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대로 적용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것은 또 그거겠습니다. 그런 프로 선수, 야구 선수들의 인기는 어떻게 보면 실력에 기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인기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을 테고, 그로 인해서 연봉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맞나요? 뭐 실력에 인성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경제적 기대가 굉장히 커지면서 슈퍼스타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번에 그 구창모 선수가 계약한 거는 그 이제 아직 FA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장기 계약을 먼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거를 마치 그 선물 계약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BFA 장기 계약이라고 해서 그 이제 2022년부터 KBO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프로야구 선수는 FA가 되기 전에는 매년 한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근데 FA가 그럼 어떻게 되냐? 입단 9년이 9시즌을 보내야 돼요. 9시즌. 근데 9시즌을 보내고 나면은 그러니까 부상이 일단 없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죠. 그리고 실력이 따라줘야 되고 올라서 FA가 되면은 그 시장에서는 이제 그 팀 원소속 팀 말고 다른 팀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연봉도 더 많이 가치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 FA 시장인데, 원래는 그전에는 이 FA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해석을 달리한 거죠. 그 이유가 이제는 프로야구 시장에서도 그 셀러리 캡을 적용합니다. 구단마다 선수 연봉에 쓸 수 있는 돈을 상한액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올해 적용한 게 114억 2천만 원인가, 그래서 2021년 2년을 지금 평균 금액의 120%, 총 구단에 그게 이제 114억 2천만 원인데, 이제 114억 2천만 원으로 모든 구단은 그 선수 연봉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100억 줬어. 그럼 14억 2천만 원으로 나머지 선수를 꾸린다?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정을 이제 하게끔 했는데, 그럼 FA 선수들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나중에 FA 선수들도 몸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셀러리 캡을 적용하면은. 그거를 피하면서 먼저 이제 하는 거죠. 선물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 NC 구단과 구창모 선수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의미죠. 오늘 그
그 다양한 그 야구의 주제들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흥미롭게 분석한 책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마 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영학 공부하는 학생들일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학생들이 중고생입니까, 아니 대학생입니까? 중고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네. 직장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경제학은 처음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좀 깊이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물을 떼매 한 바가지 채울 때마다 본인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학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고 네.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네. 세상을 분석할 수 있는 눈도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학문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재미있게 경제학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